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림동 윌비스 경찰학원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형법선생 강산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요, 신림동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이에요. 여기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형법선생 강산입니다. 다음 카페는요, 강산쌤의 형사법 교실입니다. 소개 강의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 올리시면 짝각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형법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2015년 2차 시험이 가장 최근의 시험입니다. 형법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총론이란 말은 총칙에 대한 이론, 강론은 각칙에 대한 이론을 말합니다. 형법 1조부터 372조까지 있거든요. 1조부터 86조는 총칙, 87조 내란죄부터 372조 송계죄의 동료까지를 우리가 각칙 이렇게 불러요. 이 총칙에 대한 이론을 총론, 각칙에 대한 이론을 강론 그러는데, 출제 비중을 본다면 총론은요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험인 2015년 2차 시험 문제에서 여기는 1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도 본다면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014년 2차 시험에는요 7문제 대 1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형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강론뿐만 아니라 총론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형법은 반드시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라든지 국사에 대해서 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형법이나 형사소법 이런 법과목으로 보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올리기는 힘들지만 형법은 단기간에, 특히 저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고득점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론과 강론을 보셨고요. 그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그 경찰직 과목은 20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문제 중에 지문이 사지선다니까 여러분, 사를 곱하면 80개의 지문이 나오죠. 그런데 경찰직의 특성이 이제 박스 문제거든요. 박스 문제는 지문이 뭐 4개 지문뿐 아니라 5개 지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스 문제가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2015년 2차 때는, 1차 때는 이제 3개, 2014년 2차 때는 박스 8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 시험이 어려운 게 박스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수험생이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1번 죄형법정지 문제 지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지문을 다하면 총 81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 중에 이 판례 지문이 79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오늘 좀 그러네요. 빨리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2개 지문은 뭐냐면 법조문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법 고득점을 하려면 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험생도 그렇고요. 일반 강사들도 판례 위주의 강의만 합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례가 몇천 개가 되는데 그 많은 판례를 무조건 암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암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단기간에 정복하는 방법은 법조문에 기반을 둔 판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355조 2항에 보면 배임죄라는 게 있거든요. 타인의 사물을 체할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자연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해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이게 배임죄의 조문이에요. 그런데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1. 주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2.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무 위배. 또 사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배임입니다. 임무이배를 두자라면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3. 자기나 제3자가 제한사 이익을 취득하고 4. 본인한테는 손해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문을 알면 너무나 쉬우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외워요. 예를 들자면 봅시다. 제가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 회장이에요. 그런데 열 사용료 가스 공급 회사에 이제 가스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지출 결제에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체를 물게 됐습니다. 본인한테는 본인 뭐예요? 입주자가 되겠죠. 입주자한테는 손해를 간 겁니다. 근데 배임죄가 될 것이냐? 자기 대표회의 회장님도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가스 공급 회사도 연체료 부분은 지금 받을 부분을 몇 달 뒤에 받게 된 것이니까 이게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2심에서는 배임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배임죄가 부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를 안다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체인점들의 외상대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기는 설령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체인점 제3자 또 뭐예요? 행위자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적에는 언제나 판례를 공부하더라도 조문이라는 기초하에 판례를 공부하셔야 되지 이게 10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단기간에 정보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신림동 윌비스 경찰하고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나요?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험생이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파르타 학원에서는요 수험생이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학원에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붙잡아 두고요. 좀 말이 과격합니다만은 아무튼 스파르타식으로 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관리에 실패해서 오랫동안 경찰 시험에 합격 못했다든지 또는 처음 시작하지만 단기간에 경찰 시험에 붙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신림동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린다면 형법은 커리큘럼이요. 개본 강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 강의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 입교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노량진 강의와 다른 점은 뭐냐면 노량진 강의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단가로 판례라든지 예상문제 강의를 선택해야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한 과정에 기본 강의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판례 강의, 기출문제 풀이, 예상문제 풀이, 파이널 특강. 그래서 뭐 꼭 합격을 하실 것이고요. 경찰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하니까 이게 계속 실력이 쌓이고 점차적으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합격할 수준까지 형법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강의하니까 커리큘럼에 따라가시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형법 고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짧게 할애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마실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만났는데 실강을 해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셔서 합격의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분명히 합격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